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말 특별편 두 번째 이야기로 SK 하이닉스의 다음 10년을 조금 웅장하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지난 시간을 버텨왔는지, 왜 이 회사가 갑자기 운 좋게 AI 시대에 올라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용히 길을 깔아온 회사인지 이야기했죠.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지난 10년을 견뎌온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회사가 될 수 있을까? AI가 커질수록 왜 이 회사의 이름이 다시 가장 먼저 불릴 수밖에 없을까? SK 하이닉스 주주들이 정말 기대해도 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지금 잘 나가서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AI가 커질수록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AI는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서버실 안에서 돌아가는 기술처럼 보였죠. 챗GPT가 나오고 AI 모델이 커지고 기업들이 서버를 더 많이 사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고 그 안에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AI는 PC로 내려오고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고 자동차와 로봇으로 들어가고 공장과 병원과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더 빠르게 처리하고 더 많이 저장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뒤에서 조용히 병목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입니다. 사람들은 AI를 볼 때 대부분 모델 이름을 먼저 봅니다. 어떤 AI가 더 똑똑한지, 어떤 서비스가 더 편한지, 어떤 회사가 더 앞서가는지 보죠. 그런데 그 AI가 실제로 돌아가는 뒷단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I가 답을 하려면 계산해야 하고, 계산하려면 데이터를 계속 불러와야 하고, 그 데이터를 빠르게 옮겨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AI 칩이 있어도 옆에서 데이터를 제때 밀어넣어주지 못하면 성능은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I 시대의 진짜 싸움은 GPU 하나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GPU 옆에서 데이터를 움직이게 하는 메모리, 그리고 그 메모리를 고객사 일정에 맞춰 공급할 수 있는 회사까지 같이 보는 싸움입니다.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첫 번째 큰 흐름은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입니다. AI가 커지면 서버가 늘어납니다. 서버가 늘어나면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같이 커집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AI 모델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기업들은 AI를 업무 안에 붙이고 있고, 사용자들은 검색, 문서 작성, 코딩, 영상 제작, 고객 상담까지 AI를 점점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사용량이 늘어나면 뒤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기만 필요한 게 아니고 냉각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서버 안에 들어갈 고성능 메모리가 계속 필요해집니다.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가장 먼저 다시 계산되는 회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메모리 산업은 가격 사이클을 많이 탔습니다. D램 가격이 오르면 좋고 재고가 쌓이면 힘들고 서버 투자가 줄면 다시 불안해지는 흐름이었죠.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메모리의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냥 많이 필요한 부품이 아니라 AI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메모리가 원가 항목처럼 보였다면 이제는 AI 시스템의 속도를 결정하는 부품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가격만 보고 사는 시장과 성능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큰 흐름은 AI가 기기 안으로 내려오는 시대입니다. AI가 데이터 센터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서버와 HBM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AI가 PC 안으로 들어오고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고 자동차와 로봇 안으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훨씬 넓어집니다. AI PC는 사용자의 작업을 기기 안에서 처리해야 하고, 로봇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바로 판단해야 하고, 자동차는 도로 상황을 빠르게 읽고 반응해야 합니다. 공장에서는 불량을 찾고, 병원에서는 이미지를 분석하고, 금융에서는 위험 신호를 실시간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처리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기 안에서도 더 좋은 메모리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이 주주들을 설레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SK 하이닉스의 미래가 데이터 센터 하나에만 묶여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서버에서 시작해도 결국 세상 곳곳으로 퍼질 가능성이 큽니다. PC,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공장, 병원, 금융 시스템, 이렇게 AI가 내려갈수록 메모리의 쓰임새도 넓어집니다. 물론 제품마다 필요한 메모리의 종류는 다릅니다. 어떤 곳은 고성능이 중요하고, 어떤 곳은 저전력이 중요하고, 어떤 곳은 안정성이 중요하고, 어떤 곳은 용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예요. AI가 넓어질수록 세상은 더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흐름의 중심에 설 수 있다면 주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는 훨씬 커집니다.
세 번째 큰 흐름은 SK 하이닉스가 단순 부품사가 아니라 글로벌 AI 고객사의 동반 개발 파트너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와 고객사의 미래 시스템에 맞춰 같이 개발하는 회사는 다릅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오늘 좋은 제품이 내일도 충분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고객사는 다음 세대 AI 시스템을 준비하고 그 시스템에 맞는 메모리를 미리 요구합니다. 그러면 메모리 회사는 고객사의 로드맵을 알고 그 일정에 맞춰 기술을 준비하고 공급 체계까지 맞춰야 합니다.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단순 납품사가 아니라 전략 파트너가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더 크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파트너십에 있습니다. AI 고객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 쉽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서버를 채우고 AI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해야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회사는 반도체를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성능 메모리는 만들기 어렵고 고객사 요구에 맞춰야 하고 다음 세대 제품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공급이 늦어지면 데이터 센터 가동이 밀릴 수 있고 성능이 부족하면 AI 서비스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사는 어떤 회사를 원할까요? 싸게 파는 회사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을 맞춰주고 품질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까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회사를 원합니다. SK 하이닉스가 그 위치로 갈수록 회사의 무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미래를 볼 때 우리가 너무 짧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주가가 올랐는지 이번 주에 얼마나 움직였는지, 목표가가 얼마로 나왔는지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조금 더 크게 봐야 합니다. AI가 세상 어디까지 퍼질까? 데이터는 얼마나 더 많아질까?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얼마나 복잡해질까? 그리고 그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메모리는 얼마나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까? 이 질문을 해보면 SK 하이닉스의 미래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잠깐 오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AI 시대의 구조가 이 회사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장밋빛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경쟁은 계속됩니다. 삼성전자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고객사들은 공급처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AI 투자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고 금리와 환율이 시장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 냉각 문제, 설비 투자 부담도 계속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큰 방향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가 계속 선택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기술, 품질, 공급 능력, 고객사 신뢰, 이 네 가지가 계속 이어진다면 시장은 SK 하이닉스를 단순 메모리 회사로만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주들이 정말 환호할 수 있는 부분은 내일 당장 오른다가 아닙니다. 그런 말은 너무 가볍습니다. 진짜 환호할 만한 건 SK 하이닉스가 AI 시대의 사용량이 커질수록 더 자주 필요해질 수 있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AI가 커지면 데이터가 많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더 빨리 옮겨야 하고 더 빨리 옮기려면 메모리가 중요해집니다. AI가 데이터 센터에서 PC와 로봇으로 내려오면 메모리의 길은 더 넓어집니다. 글로벌 고객사들이 다음 세대 AI 시스템을 준비할수록 그 옆에는 같이 준비할 메모리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SK 하이닉스의 다음 10년은 바로 이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의 미래를 단순히 HBM을 더 많이 파는 이야기로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이야기입니다. AI가 세상 곳곳으로 퍼질수록 데이터가 많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병목이 생기고 그 병목을 풀기 위해 더 빠른 메모리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시장은 다시 SK 하이닉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 회사의 가장 큰 미래 가치입니다. 지난 10년이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그 준비가 세상 곳곳에서 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분들이 가슴이 웅장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특별편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미래를 단순히 좋은 이야기로만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AI가 데이터 센터에서 PC, 로봇, 자율주행, 산업용 AI로 넓어질 때 그 돈이 SK 하이닉스 한 종목에서만 멈추는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같이 번지는지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이어지는지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움직이는지를 같이 봐야 하거든요. 미래를 크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미래가 실제 돈의 흐름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가 바로 SK 하이닉스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이 자료는 단순히 SK 하이닉스가 좋으니까 이것도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SK 하이닉스의 다음 10년이 AI 데이터 센터, AI PC, 로봇, 자율주행, 산업용 AI까지 넓어질 때
그 돈이 한국 시장에서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예요.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 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SK 하이닉스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한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중심에서 계속 힘을 받으면 그 돈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넘어가는지, HPSP 같은 장비주가 같이 반응하는지, 니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번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 같이 보는 거예요. 섹터 7개는 그 돈의 확산 경로를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시장에서 돈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나눠서 보는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미래가 AI 메모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 돈도 한 종목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된 돈이 장비,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까지 어디로 번지는지 봐야 진짜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타점 기준 4개도 꼭 필요합니다. 미래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 자리에서나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했습니다. 강하게 올라갈 때는 진짜 돈이 붙은 돌파인지 봐야 하고요. 잠깐 눌릴 때는 기준 가격을 지키면서 쉬어가는 건지 봐야 합니다. 흔들린 뒤 다시 올라올 때는 거래대금이 붙는 회복인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져서 사람들이 뒤늦게 몰리는 자리는 과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미래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이걸 구분해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미래 기대감에만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좋은 회사라는 이유로 가격을 안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거래대금이 실제로 붙고 있는지, 기관이나 외국인 성격의 자금이 돌아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은 있는지, 분할 진입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한 번은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 같은 특별편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에서는 뜨거운 마음과 차가운 기준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바로 그 기준을 잡기 위한 자료예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회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은 AI 메모리 대형주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하나만 봐도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AI 인프라, 환율, 금리, 코스피,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흐름, 장비주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전부 챙기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같은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매도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방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SK 하이닉스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흐름, 장중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자료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매일 시장을 다 챙기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 주말 특별편 2편을 통해 SK 하이닉스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지 함께 봤습니다.
지난 10년이 집념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AI가 세상 곳곳으로 퍼질수록 그 집념이 더 크게 평가받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미래는 메모리 가격이 잠깐 오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가 세상 곳곳으로 퍼질수록,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메모리 병목이 커질수록 이 회사의 이름이 다시 불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